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현재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초속 25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200mm 이상 더 내리겠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오후 9시쯤 포항 인근을 통과한 뒤 내일 새벽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바다에는 어제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8m의 파도가 일면서 항포구에는 어선 1,500여 척이 대피했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포항시 등 일선시군은 오늘 오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비상근무에 나서는 한편 시설물 파손과 농작물 침수 등 태풍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태풍 고니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선 태풍이 울릉도를 정면으로 통과하는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 소식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밤사이 거센 바람 소리에 깜짝 놀라셨죠? 제15호 태풍 고니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어제와 같이 매우 강한 태풍의 모습인데요. 중심기압이 940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은 47m입니다. 오후 3시쯤에는 소형 태풍으로 축소될 전망이지만요. 여전히 강한 강도의 위력은 대단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동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오후 3시쯤에는 부산 인근 바다를 통과하겠고요. 밤 9시에는 포항 인근 바다를 지나겠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지역은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내일 새벽 3시쯤 울릉도와 독도를 정통으로 통과하겠습니다. 태풍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온갖 특보가 겹쳐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어제부터는 동해안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특보는 낮에 내륙 지방에, 밤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발효되겠고요. 내리는 비의 양은 오늘과 내일 최대 200mm 이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낮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비 소식이 이어지면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 바람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3에서 8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태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태풍 정보는 매우 유동적이니까요. 실시간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강하게 확산되던 적조가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다소 약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과 경주에 적조경보, 영덕과 울진에는 적조주의보가 그대로 내려져 있지만 적조 생물수는 100에서 1000개체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고밀도의 적조가 연안 쪽으로 밀려들 수 있다며 양식장에선 태풍이 완전히 통과하기 전까지 비상근무를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울릉공항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7년 착공에 2020년 준공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일주 도로와 함께 울릉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울릉공항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최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부는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 일대의 보전 가치가 높은 나무에 대한 이식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보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말 60억 원을 들여 기본 계획과 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17년 착공해 2020년 개항할 계획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 접근성과 독도 수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빨리 공항이 건설되어야 좋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4,932억 원에서 5천억 원이 넘고 활주로 길이도 1,100m에서 1,200m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선은 항공사가 개설하게 되는데 김포와 포항, 제주도에서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울릉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비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1시간 만에 50명을 싣고 울릉도를 갈 수 있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42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늘어나고 독도 방문도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경우 태풍이나 장마, 폭염 등 날씨의 영향으로 가격의 오르내림이 잦은 편인데요. 이에 대비해 유통업체들이 인근 산지와의 직거래를 늘리고 있어 유통업체와 농가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입팀이 직거래하고 있는 경산의 한 포도 농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식품관에서 판매되는 포도의 질과 신선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당도 올리기 위해서 알속기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네. 멋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지역서 소비하는 이른바 로컬푸드는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 유통업체로서는 싼 값에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산포도, 의성, 복숭아 등 생산자 직거래를 통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로컬 푸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든든한 판로가 확보돼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더 전념할 수 있습니다. 판로차가 없다면은 농가들이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역 큰 백화점에서 저희 농산물을 판매를 해주니까 농산물 그 가격 수입도 높아지고.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마트들도 로컬푸드 유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의 농산물을 수도권 집화장에 모아 선별 포장한 뒤 다시 지역으로 보냈지만 요즘은 점포마다 직거래를 늘리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피해가 있을 때는 그러한 피해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수도권의 잎채소 가격이 폭등한 반면 대구에서는 가격 변동이 없는 등 로컬푸드의 유통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안동고 축구선수 2명이 프로축구로 직행합니다. K리그에 자유계약제가 도입되면서 대학 진학 대신 프로행을 선택한 건데 이 백지훈, 김진규 이후 안동고 축구가 다시 중흥기를 맞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낙동강변 축구장에서 안동고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빡빡머리, 강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대표되는 안동고에 최근 겹경사가 생겼습니다. 3학년 김시우 선수가 프로축구 광주FC, 정승원 선수는 대구FC 입단이 확정된 겁니다. 일단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터치하고 드리블만 좀 더 개선한다면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가 고교 선수들이 곧바로 프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유계약제를 확대하면서 문호를 개방한 덕분입니다. 또 23세 이하 선수를 의무적으로 출전시키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되면서 프로로 직행하는 어린 선수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지훈, 김진규의 계보를 잇는 유망주 탄생을 계기로 안동구는 축구 명문 재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원팀 선수들 또 이제 프로에 가서 좋은 기량을 발휘도 할 수도 있고 또 대표 선수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동구의 제2의 중흥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안동고 출신의 미드필더 여봉훈 선수도 최근 포르투갈 2부 리그 비센테에 입단하고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스코가 현행법상 화력발전소 건립이 어려워지자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계획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지역에선 규제 완화 서명 운동이 시작돼 추진 과정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5월 전력 비용이 크게 올라 오는 2022년엔 적자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지역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포스코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낮춰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발전 시설과 철강 공정 환경 개선을 통해서 석탄 발전을 하더라도 포항제초소의 오염물질 총량 증가는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후 설비의 셧다운, 폐열 회수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서 CO2의 순 배출량을 오히려 낮출 계획이고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이 추가로 배출되고 주민들의 건강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발전소 건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상공계가 화력발전소 건립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추진 과정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서명운동이 모두 완료되면 9월경 청원서와 함께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환경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갖는 공해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통반 행정조직과 간변단체, 포스코 자회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조사하는 이런 서명은 원천무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다음 달에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줄이는 등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북한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 어업으로 동해안의 오징어 잡이가 부진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조항에 불법 어업 방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에 의한 손실 추정치는 연간 최대 4,300억 원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수산 분야의 최대 쟁점인 불법, 비보고, 비규제 방지 조항을 넣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며 한중 FTA 투기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한중 FTA 협상 당시 불법 어획물을 특혜 관세 배제 조항에 포함시켰지만 어업인 사이에서는 불법 어획물을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법 어업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이달 들어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집 제거 출동 횟수는 1,400건이었지만 이달에는 보름 동안 1,200여 건이나 됐다며 다음 달부터 벌 활동이 왕성한 만큼 화려한 옷과 화장품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